예, 오늘 애들 닭 그 찹쌀, 그리고 돼지 애들은 찹쌀이랑 그 쌀 빠고 남은 찌꺼기 있죠? 딩겐가 저기 그거를 좀 물에 버무려 주려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애들이 아침에 밥을 조금 먹은 상태라 좀 적게 줬더니 오늘은 하루 양을 넘게 먹네요. 배가 많이 고팠었나봐요. 뛰어노느냐고. 이제 배부르니까 그늘 밑에서 이제 땅 파고 노네요. 한 달 사이 풀이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요 그늘에서 바나나 나무 밑에 그늘에서 시원하니까 둘이 거기서 누워서 노네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기 때는 다 귀엽잖아요. 이곳은 이 나라는 뭐 동남아 다 그런 것 같아요. 집에 거의 다가 이렇게 뭐 나무로 했거나 시멘트로 해서거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거나 불공 드릴 수 있게 작은 이렇게 법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거를 해놓고선 지내더라고요. 어떤 집은 집 안에 방 하나를 그런 방으로 사용을 해요. 방 5개면 하나는 사람이 절대 자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불공 드리거나 제를 올리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용도더라고요. 여기도 우리나라 예전에 있듯이 똑같이 이렇게 우물이 있어요. 우와, 우와, 무거워. 우와. 요 물로 이제 그 마당에 나무도 이제 물을 주죠. 이제 높이는 한 1500? 근데 여기 밑에 안에가 되게 시원해요. 저 바깥에보다 저 그늘진 데보다 여기 그늘이 그 이중으로 열을 차단하고 있으니까 나무가 상당히 시원합니다. 이번에 텐트를 제가 춘천에 어느 사장님께서 이제 헌 거, 선별 못한 거 뭐 이런 거를 거의 한 27개인가 5개인가 그 정도를 기증해 주셨는데, 운반비를 진짜 물류회사에서 싸게 해준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거 25개면은 다 갖고 오면은 그 무게만 해도 뭐 100kg는 무조건 넘어가거든요. 하나에 뭐 무거운 거는 한 10kg, 가벼운 거는 한 6kg 나가니까 무게가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3개만 그 해운 회사에다가 내렸어요. 나머지는 시골 집에다 그냥 싸두고 나중에 뭐 조금씩 하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나씩 갖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돼지들이 여기 와가지고 진흙 목욕을 많이 했네요. 야생 습성이 있어가지고 사방 나중에 다 원상복귀 해놔야죠 뭐. 도심 속에 그 나무집이 이렇게 재질 좋은 걸로 이렇게 한 집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 여기가 저녁에는 야외하고 온도가 똑같아서 상당히 시원해요. 물론 이제 낮에는 좀 열이 좀 들어오긴 하죠. 그래도 시멘트 집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현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디자인 뭐 회사에는 건축비가 좀 더 비싸다라네요. 저도 지금 팍송에 아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장님 저를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다른 사람들도 다들 말은 그러더라고 하시면서 제가 막 몸으로 실천해서 뭘 해놓고 막 이러니까 말한 거에 대해서 토지를 10,000평 갖고 계신데 한 3,000평 줄 테니까 농사를 직접 짓지 말고 현지인한테
임대를 주면서 농자재나 이런 비용 들어가는 거를 다 대주고 반반 해서 그냥 팍송 생활에 생활비는 쓰고도 남는다 그러셔서 말씀만 해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말씀만 해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카톡을 받았는데 화장실 그 정화조 그 화산석 재질을 아직 못 계셨나봐요. 지금 주방 공사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따가 통화가 되면은 내일 가서 좀 며칠 도와드리고 오려고 해요. 집에서부터 나가는 시간까지 다 도착하는 시간까지 따지면 한 11시간? 네, 그 정도 걸립니다. 운이 없으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며칠 가서 그것도 좀 해드리면 저도 운동 삼아서 땀도 좀 흘리고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틀 신세지고 왔는데 밥도 해주시는데 김치도 심심하게 너무 맛있게 담그시고 북엇국도 시골에서 어머니들 끓여주시는 것처럼 해주시고 불편하게 안 하셔서 언제 검사하시니까 저도 할머니 어머니 스타일로 저도 그렇게 좀 지냈더니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여름은 무조건 그쪽에서 나려고 해요. 시원하고 지역 주민들도 이쪽에 그 많이 가난하신 시골 농부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순박하면서 바라는 게 전혀 없고 뭘 달라고 하질 않아요. 거기 분들은 보니까 30 초반 또는 40세 초반이나 40세 전 요 분들이 이제 그 남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혼자 되셨거나 또는 이제 이혼하셨거나 하는 분들이 그 마을에 좀 많이 계셔서 이틀 동안 그분들하고도 좀 앉아서 수다도 좀 떨고 그러다 왔었거든요. 도시 분들하고 또 다른 게 도시 사람들도 이제 좀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뭘 좀 도와달라고 하고 뭐 어디 가자라면 뭐 집 짓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초대받아서 가면은 뭐 얘기 안 하다가 끝마무리쯤이나 갈 때쯤에 잡아가지고 집 짓는데 돈이 부족하다든지 뭘 사야 되는데 돈 좀 달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사반에서 4번 경험하고 이쪽에서는 1번 경험했어요. 타켓에서는. 물론 이제 그때 경험으로 이제 그런 성향이 보인다 싶으면 관계를 그게 제가 이으지를 않아요. 이제 다 경험이죠. 처음에 와서는 멋모르니까 뭐 다 친하게 지내야 되고 또 먼저 베풀고 계속 베풀고 이런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가 오히려 제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서 지금은 그런 거 거의 많이 없었어요. 그때 마음도 편하고 만나는 현지 주민을 만나도 뭐 부담되는 게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이쪽에가 이제 뭐 영상에서 보시면 사는 게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원체 적게 들어가니까 또는 이제 영상에서 접하는 거는 좀 쉬워 보이고 할 수도 있는데 마음을 비우고 오시면 편해요. 지내기도 좋고 나 혼자 뭐 어디를 다닌다든지 뭐 먹는다든지 하고 싶은 거 하시면은 편해요. 근데 누군가한테 자꾸 의지하거나 막 귀찮게 하는 성격 같으신 분들은 혼자 계시면 한국에서나 여기나 뭐 똑같을 것 같아요. 심심하고 좀 우울하고. 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시가 좋은 분들은 도시에 계시고 도시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 뭐 병원이 좀 몇 킬로 안에 있다든지 뭐 그런 시골 마을에 있으면 진짜 생활비 안 들어갑니다. 제가 팍송 가면은 저는 차가 있으니까 여행을 좀 많이 다녀도 제가 볼 때 50만 원 안 넘길 것 같아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한 3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밥을 제가 뭐 직접 거의 해 먹거나 하니까 뭐 음식 가리는 것도 없지만 크게 뭐 다양하게 해서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충북 괴산의 그 산골 출신이어서 간장하고만도 밥을 먹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활비 고민되시는 분들은
그런 생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운 데 계시면 아무래도 전기요금 더 들어가죠. 에어컨 때문에. 시원한 지역을 가시면은 그런 게 없겠죠. 제가 이번 달에 혼자 지내면서 보니까, 물론 이제 잠시 한 열흘 정도 계셨던 그 한국에서 오신 손님도 계셨지만, 그리고 대신 뭐 8일 동안 비 온 적도 있으니, 제가 이번 전기요금 나온 거는, 아주 물값 나온 거는 35,000깁 정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한 2,300원? 그리고 전기요금은 에어컨을 제가 뭐 1, 20분씩 틀다가 그 온도를 29도에다 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더니 밥 해 먹고 다 했는데 한 5, 6만 깁 정도 나왔어요. 딱 한 2만 한 1,000원, 1,5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장 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이번 달은 제가 반값을 다 포함해도 한 5만원 좀 넘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 이번에 와서 또 약간 이상이 있어서 또 수리하고, 뭐 그때그때 이렇게 지출을 좀 계산해서 하시면 타켓 도시에서도 집 얻은가까지는 다 해도 제가 볼 때는 50에서 80이면 충분하세요. 다 사 먹어야 하루 10만 깁, 12만 깁인데 새끼 그래야 뭐 360만 깁. 그러면 3, 7은 12일 한 4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집값 뭐 만약에 1년을 계약하시면 이건 한 2, 3만 원이니까 뭐 그러면 6, 7만 원. 나머지 부가적인 거 쓰신다고 생각하면 100불이야 한 13만 원 잡으면 그거 60만 원이죠. 그 20만 원 뭐 기타 금액에서 뭐 술 한 잔씩 드시고 뭐 한 달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토바이를 매일 렌트하면 여기는 한 달을 끊어도 1일 18만 원 곱하기 30일입니다. 540만 깁 되네요. 한 6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3개월만 계셔도 오토바이 그냥 중고하나 사시는 게 나아요. 2달 돼도 마찬가지고, 한 달 돼도 마찬가지죠. 누군가한테 그 사신 거에서 조금만 손해보고 팔고 가셔도 되고, 큰 이상만 안 생기면 샀던 상태 그대로가 유지가 되겠죠. 관리를 잘 하셔서. 예, 그러면 80만 원 안으로 됩니다. 넉넉히 쓰는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뭐 누군가를 보면 자꾸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뭐 사다 주고, 뭐 현지인들 뭐 저처럼 잘 어울리면서 그 돈 제가 다 내주고 뭐 이러면 200도 부족해요. 제가 적게 써야 뭐 한 130에서 많이 쓰면 200이었는데 차가 있으면서 제가 그 지출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만큼 나갈 거 줄여야 되니까. 지금 차 수리 중이니까 그렇게 나가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절약하려고 하는 이유는 차 수리비가 88,000바트에 어저께 협의했으니까 한 370만 원 되거든요. 제가 한 달에 뭐 한 20만 원만 절약해도 1년이면 얼추 뭐 되죠. 30만 원 절약하면 1년이면 딱 될 거예요. 충분히 가능해요, 절약도. 쓴다고 마음 먹으면 500도 부족하죠. 1000만 원도 부족하고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사람 굿이라고 남한테 인심 잃지 않고 해도 80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경험으로. 제가 7월 11일 날 되면 사바나켓에 도착해갖고 딱 만 1년이에요. 타켓에 와 있지만 사바나켓보다는 여기가 이제 경치나 다닐 때가 좀 더 많지만 도시가 여기는 작은 대신에 완전 밀집되어 있습니다. 모든 집이나 상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반보다는 반경이 좀 작죠. 그러나 구경할 때는 많고 사바는 거의 없어요. 농가 다니는 거 아니면 관광지가 없고, 그리고 음식값 이런 것들은 타켓이 한 35% 비쌉니다. 사바나켓은 보편 쌀국수 볶음밥이 3만원씩들 많이 해요. 그러다가 35,000원 4만원이고
여기는 3만원짜리 찾으려면 엄청 다니셔야 돼요. 그거 660원에 끼시려고 오토바이 기름값 한 15km 찾으면은 오토바이 기름값 딱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찾아서 다니시면 모를까, 입에 맞는 거. 여기는 4만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만, 4만 5천, 5만 이랍니다. 5만 5천도 있고. 관광지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나 로컬 그 가격이 BNTN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박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본 먹는 생활비는 이쪽이 35% 더 들어가요. 그 차이가 있고, 사바나캣은 9만 깁이면 30개 사 먹을 수 있지만 여기는 12만 깁에서 13만 깁이 들어요, 하루. 그런 차이. 주유 기름값이 다 똑같고, 오토바이 렌트비도 거의 똑같고, 중고차 가격도 어차피 다 비슷하니까 거기서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 말레이시아산 오토바이들을 한국 분들이 좀 대여섯 분이 사시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그 같은 차종을 한번 운전을 해봤어요. 한 40km 정도 운행했나요? 왔다 갔다. 엔진 깨지는 소리 납니다. 55km, 60km 되면. 가격은 싸고 외관도 99% 똑같아요. OEM 생산한 걸 어떻게 조립해서 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다 인증은 받은 오토바이에요. 번호 등록 다 되고, 한국 사람 앞으로 등록 다 됩니다. 여기 차도 되고. 그런데 그게 한 최고 속도 해야 기껏 해야 80 전후인데, 어떤 오토바이든지 차든지 그 최고 속도로 땡겨 가지고 한 10분 20분씩 가면 엔진 안에 작살 납니다. 그러니까 기름값도 절반 가까이 절약하고 싶다면 40에서 50km 다니시면 돼요. 여기 분들 현지인들 한 80%는 아마 다 그렇게 다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도 자주 안 하고.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 또는 어린 친구도 다 그렇지는 않고 일부, 그리고 한국 분들이 오토바이를 안 타고 다니신 지가 오래되다 보니 앞에 한 3m, 5m만 떨어져도 훅 당겼다가 브레이크 잡고, 예, 그렇게 운전 습관을 들이면 오토바이 관리도 잘 안 될 뿐더러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죠. 소모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매달로 n분의 1로 나눴을 때 생활비가 나오는 거죠. 1년 생활해보면. 저도 며칠 있으면 제가 1년 동안 얼마를 지출했는지 한번 제가 봐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혼자서도 살살 차 앞에서 오는 거는 보이니까 괜찮은데, 뒤에서 오는 거를 백미러로 수시로 보셔야 돼요. 몽덩이 파인 데가 있으면 뒤에 거울부터 확인하는 게 당연한 거고, 중간중간 계속 힐끔힐끔 보고 하는 게 좋죠. 그러다 사고 나신 분도 계셨고, 크게 다치신 분도 이제 계시겠죠. 사망자도 나올 거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를 조심성이 많으신 성격이라 좀 탈 줄 아시는 분이면 그래도 조심히 타시는 거가 괜찮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잘 못타거나 전방이나 후방 이런데 주의를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큰일이 한번 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또한 본인이 선택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사고로 목숨을 잃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사람이 절약하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품목에 절약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찍 죽고 싶으신 분이야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고가 우려되시는 분은 스스로가 이쪽 타켓의 렌트카는 3일 이상이면 제일 싼 게 $80, 85, 그 다음에 90, 95거든요. 75도 가능할 때가 있어요. 작은 차, 승용차 이런 거. 그런 거 타시는 건 알 수 있고, 만약에 15일 아니면 열흘, 한 달 이렇게 타시는데 BNTN으로 왔다 BNTN에서 나가신다 그러면 거기서 아예 빌려서 오시는 게 쌉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면 빌려오시는 게 낫고 5일, 6일이면 왕복 운전하시는 거와 기름값이 있으니까 그땐 버스 타고 오시거나 해서 다른 데서 좀 아끼시고 그런 데서는 안전을 위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른 사람 말을 이렇게 잘 안 믿거나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자유시니까 예, 제 사는 경험이에요. 예, 그런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어디 갈 일은 없는데 오늘 제가 여기 타켓에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살고 계신 그 분이 계세요. 5060 그 유튜버신데 그 형님 집에서 한번 놀러 가려고 해요. 한국에서 오실 때 제가 나갔기 때문에 얼굴 못 뵌 지가 한 달 정도 됐네요. 예, 이따 그쪽에 가서 상황 되면은 영상 좀 담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